자, 실제로 메인 매출 전표를 천천히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쭉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예제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363페이지에 요 제품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키신 다음에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주식회사 청송스포츠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송스포츠로 들어왔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오신 다음에 자,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보면서 이 프로그램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란이고 날짜는 11월 7일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부산상사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내가 이제 매출자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어디? 이 박스에서 밑에 박스 왼쪽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다 매출이니까 요 왼쪽 박스를 보시면 되세요. 매출을 하고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몇 번을 클릭하면 된다? 11번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서 요 품목이랑 수량이랑 단가가 나오면 쓰시면 되고 없으면 안 쓰셔도 돼. 근데 여기서 품목에 뭐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수량이랑 단가 안 나와있고 공급가액은 얼마?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죠? 부산상사. 그리고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면 이 전자에 1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전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0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우리 수험생들은 여기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분계 없음,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혼합이라고 하시고 내려오세요. 그죠? 제품 매출인데 요거를 어떻게 했다? 돈을 어떻게 했어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대요. 부가세가 얼만데? 200만 원이죠? 200만 원만큼은 그 수표 이퀄 현금이잖아요. 그쵸? 나머지만큼은 뭐 어음으로 받았다. 이 어음은 누구한테 받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부산상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세 거래가 어떤 것으로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공부했던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처 코드를 잘 까먹지 않고 거는지 일반 전표 입력과 다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요 거래처를 거시잖아요. 그러면 요 거래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랬었을 때 주의할 거는 요 내용들이 다 부산 상사와 거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빼야 되는 것들도 있다. 그거는 이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넘어가셔가지고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제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이고요. 주식회사 정밀소재에게 다음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세금 계산서 거래구나. 전자구나. 그리고 뭐 금액은 이 금액이구나.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것은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과세고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수량이라고 단가는 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금액은 680만원에 68만원 거래처는 어디죠? 정밀소재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에 여 체크하시고 분계는 항상 혼합분계 제품 매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돈을 다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전자세금계산서 유형자산 처분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교재를 보여드리면 이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돼 있고 5월 8일에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단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500만원, 감가상각누 계획은 320만원. 요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이제 제가 같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세요.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 일단 세금계산서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계획전자, 그리고 금액, 그리고 이 금액을 어떻게 받았는지 미수금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8일. 세금계산서니까 11번 하시면 되고, 품목은 뭐예요? 차량, 매각, 대금.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금액은 1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거래처는 계획전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 분계로 하시면 되는데, 자, 주의할 거 첫 번째, 이 분계를 하면 스타트가 무조건 제품 매출로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 500만원짜리고 이거에 따른 감가상각노계획은 아까 얼마였어요? 320만원.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 받는다? 110만원 받는 것인데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120번에 계획전자 얼마? 110만원 하시는데 차변과 대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나는 내가 500만원에 샀고 3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장부에는 180만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을 텐데 나는 얼마 받은 거예요? 부가세는 당연히 제외하고 100만원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8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영세를 보도록 할게요. 12월 26일에 람보전자의 LC에 의해서 제품 800만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대요. 대금 중 50%는 외상,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령했다. 자, 똑같이 넘어오셔가지고 12월 26일인데요. 거래 매출 유형은 영세. 품목은 나와 있었나요? 제품이라고 나와 있었나? 제품 넘어가시면 되고 금액은 얼마예요? 자, 8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람보전자.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따라와야 되는데 부가세가 안 따라온 이유는 뭐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이다.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뭐 전자였나요? 전자라는 말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에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LC에 대한 거니까, 자, 이거 체크하시면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한 그 거래고 서류 번호는 별도로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분계는 3번 혼합분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들어온다라고 했죠? 절반은 뭐 나중에 들어오고 절반은 받을 어음으로 지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지금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지금 문제일 거냐면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이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일반 전표 입력 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 커리큘럼도 일반 전표 입력 공부 다 하고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분계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다시 일반 전표 입력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건별 봐보도록 할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날짜는 10월 30일이고요. 정하나 씨 개인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이라는 것은 적격 증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별 14번 하시면 되시고 제품이고 수령 단가 없고 자 110만 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무슨 금액을 입력했냐면 110만 원을 입력했어요. 자, 요것도 한 가지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룰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세금 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의 10%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제외한 것들,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건별은 여기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하나 씨죠. 정하나 씨고 뭐 전자 이런 건 없고 분계는 그냥 혼합 분계 하시고 제품 매출인데 현금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의 이 수출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카과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 저는 이 현과만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가랑 카가랑 똑같거든요. 요 현가를 보면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날짜는 10월 22일이고요. 10월 22일 비사업자인 개인 정하나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영수증 22번 제품. 자, 그리고 여기다 입력하는 거 잘 보세요. 나는 80만원에 부가세 8만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88만원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80만원에 8만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하나 씨. 그 다음에 분계는 항상 혼합이라고 하라고 했죠. 돈은 현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수정 매출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력돼 있는 거 또는 이제 그 수정 세금 계산서 이런 내용인 건데 여러분들 이 수정 세금 계산서는 그냥 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매입 전표 입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381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서 7월 15일에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나는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셔야 될 거 전자세금 계산서다. 그죠? 전자고 세금 계산서 체크하시고 내가 주식회사 청송스포츠인데 그 말은 즉슨 난 매입이구나. 그쵸?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까지 보시고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죠? 7월 15일이고요. 7월 15일이고 요 내용을 보시면 요거 일단 지워볼게요. 다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나는 매입이니까 51번이고요. 품목은 써있으니까 그냥 써있는 대로 할게요. 공부창이고 수량 1000개, 단가 2만. 있으니까 쓴 것 뿐이에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급 가액과 세액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뭐예요? 명품 바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있으니까 1번. 분계는 항상 3번 하시는데 내가 요걸 사온 거는 원재료고 내가 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외상매입금,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251번 외상매입금 거시는데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거,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거래처 명품 바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여기에 거래처를 걸면 자동으로 분계에 거래처가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뭐 유형자산 취득 이거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의 면세 3월 30일에 저희는 3월 30일에 그죠? 충청실업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8천만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전자계산서라는 건 일단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이고 뭘 산 거예요? 토지를 산 거죠. 금액 얼마? 8천만원. 마찬가지로 제가 8천만원을 입력했는데 부가세가 안 따라오는 것은 뭐 계산서는 애시당초에 면세 품목이고 부가세가 없다. 거래처는 어디죠? 충청실업.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니까 전자 체크하시고 분계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원재료가 기본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뭘 산 거니까 토지를 산 거니까 201로 가시면 되고 돈은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예금에서 얼마? 2천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뭐 미지급금 6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체크하지 않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통예금이 충청실업 보통예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빼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예금 뭐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또는 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거래처를 거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54번 불공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나왔는데, 자, 5월 26일에 차량이 나왔다. 그럼 일단 체크하실 거, 업무용 승용차. 우리는 어떤 회사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제조업이니까 영업용 승용차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차량만 보시면 되는데 2000cc래요. 2000cc는 일반 승용차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가 되는 것이니까 요 불공제 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26일. 그죠? 이미 되어 있지만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지만 불공제래요. 품목은 뭐 업무용 승용차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 3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주의하실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불공제 걸잖아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 밑에 불공제 사유를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 불공제의 사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하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되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없는데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게 나와요. 그럴 때 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에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는 신고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금액이 집계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거래처는 대우렌트카.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쵸?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한다? 항상 혼합분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재료가 기본 세팅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뭘로 바꾸고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돈은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보통 예금에서 얼마? 2,500만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뭐 미지급금 253.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카운팅 되진 않지만 이 보통예금이 대우렌트카 보통예금이 아니니까 여기에 거래처에 대우렌트카가 코드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교수님 여기에 지금 교수님은 요거 지우셨지만 요거는 남아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에서는 요 코드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요 코드가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걸로 작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찜찜하시면 이거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쭉 넘어갈게요. 접대비 이런 거 해보시고 수입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현과 했으니까 요 카가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월 26일에 돼 있지만 또 지우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카가 57번 거시면 되고 품목은 뭐 컴퓨터래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얼마? 165만원을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해수전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죠? BC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무조건 혼합분계 하시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 자, 내가 산 게 뭐예요? 비품이니까 비품 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253 거는데 자, 주의하실 거. 이 미지급금이 해수전자한테 가는 건가요? 결제 어떻게 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165만원 해수전자한테 줘요? 신용카드 회사한테 줘요? 신용카드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수전자라고 거시면 감점됩니다. 여기에는 BC카드라고 거셔야 돼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매입매출전표는. 그래서 여러분들 매입매출전표는 채점 해보잖아요. 그러면 감점이 맞아요. 감점. 왜? 분계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만 누르고 빠르게 시험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는 거 전부 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는 보너스예요, 여러분들. 왜 보너스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프로그램에서 베인 펌프를 선택하고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실 거. 자, 이거 볼게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조회해라. 이건 뭐냐면 이 주식회사 베인퍼브에 대한 전필명은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관련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얼마냐.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갑니다. 기간만 잘 입력해주면 되겠죠? 1월부터 3월 31일. 그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 매출 금액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요 금액 입력하시면 되고, 뭐 영세율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신고서 조회하는 것들 있잖아요. 교재에 있는 거 차분하게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이미 신고서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신고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씩 방금 지금 우리가 방가로 1번이랑 방가로 2번 풀었잖아요.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 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금계산서,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가 이 슬롯이 다릅니다. 주의하셔야겠죠. 매출 세금계산서, 야, 너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거 몇 개 있냐?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야, 너 전자세금계산서 중에 베스트 플라워 금액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차분하게 한 번씩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은근히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랑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는 한 번쯤 풀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거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 장부조회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이 재무제표, B라는 사람이 이 재무제표 읽어서 결과는 당연히 동일해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A한테 누군가가 물어봐. 야, 이런 데이터 그 재무제표에서 가져와 볼래? 그리고 B한테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야, 그 재무제표에서 이 데이터 좀 가지고 와볼래? 예를 들어서 야, 외상매출금 중에 주식회사 A와 거래한 금액 얼마야? A한테 물어보고 주식회사 B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답은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찾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좀 노멀한 방식, 평범한 방식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승진 상사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첫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리 들어가셔서 지금 하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나중에 향상이 돼야, 실무에서 향상이 돼야 이게 좀 눈에 잘 보여요. 이건 뭐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회계에서 공부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의 이 금액, 대변의 이 금액, 즉 현금이라는 건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그 차변이 원래 위치죠. 차변에 9억 3,633만 9,200원이 이 회계 그 기간 동안 들어온 돈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9억 3,113만 5,330원만큼이 나갔대요. 그래서 잔액이 이 금액이다. 그 말은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이 현금이 520만 3,870원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는 회계기간 동안에 차변과 대변,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은 대변의 위치잖아요. 잔액의 위치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잔액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이런 거래들이
발생이 됐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재무상태표는 회계에서 뭐라고 공부했어요? 어떤 일정 시점에 그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아까 그 합계 잔액 시산표의 마지막 그 잔액 있잖아요. 차변에 520만 3,870원이 여기에서는 그냥 차변 얼마 대변 얼마 그 거래량에 얼마 남는 거는 얼마 발생이 됐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지금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얼마냐 라는 것이 이 재무상태표의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뭐 11월 30일 날 당좌 예금의 잔액이 얼마냐 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열어보고 11월로 체크한 다음에 그 당좌 예금의 잔액을 보든지 그죠?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시험 문제 10월 달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외상매출금 잔액이 대손충당금까지 금액이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외상매출금 이거 박스를 너무 작게 했네 그죠? 자 볼까요? 외상매출금은 1억 81만원 발생이 됐지만 대손충당금 69만 5천원이 발생이 돼서 우리 회사 잔액은 1억 11만 5천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라는 것이 있어요. 자, 문제로 넘어가셔서,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일개표, 월개표. 자,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승진상사의 2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냐? 자, 2월이라고 했으니까 2월로 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뭐 복리후생비라고 했잖아요. 요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2월 중에 그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월계표 저는 잠깐만요.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월계표 맞네요. 이게 왜 답이 다르네? 그죠? 뭐 장부의 잔액이 안 맞나봐요. 그죠?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월계표, 이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현금 출납장. 여기 위치하고, 교재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정 월말 현금 잔액 또는 특정 기간 동안에 현금 이출 금액의 조회가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주식회사 승진상사의 5월 20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현금 출납장 그죠? 들어가서 기간이 얼마? 5월 20일부터 5월 20일 그러면은 여기서 현금 잔액이 얼마다? 620만원이다 라는 거. 이 장부 조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할 거 없어요. 그죠? 할 건 없고 그 항목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총계정원장. 이거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총계정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정별로 예를 들어서 뭐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뭐 미수금이면 미수금 그 계정별로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고 회수가 얼마가 됐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문제 봐볼게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조회하래요. 자, 주식회사 승진상사의 7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자, 볼게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매출금 체크하신 다음에 금액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항상 이 자산의 위치는 차변이잖아요. 외상매출금의 차변에 발생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런 회사들과 거래를 해서 나는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발생이 된 거고 대변에 돈이 들어온 거는 뭐예요?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 잔액을 보면 되지. 7월은 없었고 8월은 850만원, 9월은 3210만원, 12만원, 10월은 800만원 정도, 11월은 500만원, 12월은 1800만원. 그렇다라는 것은 아까 봤던 요 9월에 3212만원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느끼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회계 전표 입력할 때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래처를 걸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런 계정별 원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면서 7월 1일에 나는 해주 산업으로부터 외상 매출이 발생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회사 A라는 회사와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를 그 거래처별로 알고 싶다. 문제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승진상사의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데이터가 궁금하다. 어떤 거래처냐? 그러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가지고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6월 현재 6월 30일 외상매출금 잔액이 누가 제일 많으냐? 수많은 거래처들 중에 금액이 제일 큰 게 누가 있어요? 미등록 거래처는 아마 거래처를 안 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3020만원 신라 기업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묻는 문제는 거래처 원장.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는 이렇게 가세요, 저거는 저렇게 가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정별 원장 가셔서 거래처를 파악하셔도 되고 거래처 원장 가셔서 계정별 내용을 확인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떤 거래처니? 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처 원장에서 검색을 하는 걸 거고 이 계정 과목의 이 금액은 얼마니? 라고 하면 계정별 원장 들어가시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총계정 원장 문제에서 계정별 원장을 이용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메인 매출장 같은 경우에는 내 매출 금액, 매입 금액을 정리한 건데 야, 너 신용카드 매출 얼마니? 라는 걸 물어봤었을 때는 매출 내용 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내역 얼마니? 라고 했었을 때 유형 저 세금 계산서 매출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항목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거는 이 장부에 들어있는 데이터구나, 이거는 이 장부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나씩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전표 입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절대 틀리는 사람 없거든요. 이런 데서 틀리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변별이 되시는 거예요. 꼭 연습해주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장부 조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프로그램 입력은 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도 이런 문제에서 일부 출제가 되는데 원가 회계도 뭐 부가가치세처럼 부가가치세는 세 문제지만 원가는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뭐 그때 해마다 달라요. 또 해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원가가 좀 많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원가도 마찬가지로 아예 스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무회계 전공자로서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파트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실무자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감점이 될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을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